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또 갭을 들고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아주 경이롭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을 양시장 다 했죠. 뭐 코스닥도 뭐 0.5%, 코스피도 뭐 비스무리하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뭐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는 현상 속에서 하락 종목 수가 또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녹록지 않은 시장 흐름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뭐 매매를 하면서 사실 수익이었던 종목군들도 손실로 전환돼 버리고, 뭐 중간중간에 손절했던 종목도 여러 개 발생을 하는 등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최대한 오후장에는 기다리면서 뭐 시장을 좀 보고 하면서 또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비중 확확 실어서 매매할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대 주도주라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매우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네, 20만 원 찍을 것 같고, 정말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코스닥을 떠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코스닥 1위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조종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들고 있고요. 선물 계좌에서 딱 한 주 들고 있네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제 사놓고 마킹 정도만 해놓고 본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엄청난 상승세 오늘도 굉장했고요. 일단 뭐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더 말하겠지만은, 이 오늘 밤에 머크의 컨퍼런스 참여 후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장 마감하고 뭐 정보 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외신 쪽에 좀 있었더라 정도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3월 11일 날도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주도주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뭐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뭐 이제 질문을 몇 개 좀 받았는데요. 방송을 주 3회만 하시냐라고 질문이 와서 그러는데, 이제 카페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방송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그렇게 적어 놨고요. 제가 이제껏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뭐 그런 긴박한 일이 아니면은 거의 방송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끔 명절 전날 좀 더 일찍 끝내자 뭐 이 정도. 그리고 여름 휴가 뭐 가고 그럴 때 뭐 그렇게 휴가를 제가 가게 되면은 그만큼의 일자는 전부 다 지금껏 방송을 하는 내내 다 늘려드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딱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주 5일 다 방송한다 정도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주도주들은 아주 화려한 장세가 펼쳐집니다. 반도체 섹터 빠지면 다시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어려운 게 뭔가 뭐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뉴스가 나온다든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돈들이 우르르 쏠려 가버리는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렵네요. 저도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점을 계속 추적 관찰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산업 섹터에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냥 모든 돈들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강세였죠. 알테오젠의 강세 속에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나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자가 이제 오늘 뭐 4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CJN을 55조에 인수한 이후에 4시간을 걸쳐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ADC를 무려 150번을 말을 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AACR에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트라이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리온 이후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점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올라간다라는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 많이 올라서 갭이 떴을 때는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갭이 많이 떴을 때 항상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악재에 강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이런 양극재 기업들은 사실 악재에 오늘 제대로 노출이 되면서 LG 엔솔이나 셀 기업들이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내러티브한 부분이죠. 일단 인터 배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 쪽은 워낙 신기술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보니까 강세로 갔던 것이고, 뭐 중앙첨단 소재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가장 이제 좀 의외의 종목군들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이 이제 오늘 또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그런 거죠. 하나의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었던 부분을 훼손을 했는데도 올라간다라는 걸 보면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들지는 않았고요. 대신 추후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뭐 리튬 포워스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잡주들은 제껴놓고 그냥 미래 나노텍 정도만 뭐 제가 원하는 구간에 왔을 때는 아마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굉장히 오늘 시장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또 굉장히 또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이 금융투자에서 굉장히 큰 매물을 양 시장 다 쏟아내면서 일단 시장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개파락 이후에 거의 반등 없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말 그대로 어려운 시장 펼쳐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 애플, 테슬라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속 혼조세를 보였으나 전일 기준으로 여전히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일단 지수가 더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초극 대형주가 연속적으로 각을 세우고 연이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조금 쉬어가든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금일 국내 증시에서 선세적인 차익 매물로 좀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섹터가 낙폭을 좀 키웠고요. 여기에 더해 저 PBR 관련해서 종목군들과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좀 쏟아지면서 지수도 하락 종목수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은 시총이 큰 종목군들의 화려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장세이며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주도 장세라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 주가의 방향이 확확 바뀌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강한 종목에서 지속적인 시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쏠림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주도주 장세일 수도 있겠죠. 그게 1, 2월에 엔캠이고 2, 3월에 알테오젠이라고 할까 싶습니다. 금일도 시장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 중 플랫폼, 그것도 알테오젠, ADCL 레고캠, 그리고 로열티 기대감의 유한양행, 오스코테, 에클론 등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의 경우 순환을 거듭하면서 시장에 막 새로운 종목이 튀어나오고 급락을 하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섹터가 되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은 이쪽은 스윙의 영역이 아닌 단기 투자 용도로 보는 섹터가 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슈에는 잘 반응은 하는데 다소 높다 보니 기준점도 항상 갖추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재도 많고 수출 데이터도 좋고 시장 확대도 지속되는데 변동성이 큰 건 어쩔 수 없는 듯 하죠. 2차 전지의 경우 오늘
방송 전에 계획은 사실 2차 전지를 매수해 볼만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2차 전지 종목군들에서 매매는 했죠. 오늘 매매를 좀 하고 왔었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의 경우 리튬의 반등이 절정 꺾이고 비아디 테슬라의 2월 수출 급감에 의해서 테슬라의 하락과 알번말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장비 쪽에 PNT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도 좋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전고체 쪽은 내러티브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영역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리튬 가격을 잠깐 함께 보면요. 최근에 올라왔던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죠. 좀 내려와도 제가 봤을 때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종목군들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떨어지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사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엔캠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또 250억이 들어왔는데 좀 밀렸습니다. 흔히 주도주는요, 이제 각각의 이평선들에서 많이 반등을 하는데 보통은 21선을 깨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모니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도주를 본다,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큰 모니터에다가 한 종목만 보죠. 그러면 여기 기준선이 이제 있죠. 보통 26일에 고점과 저점을 딱 중간값으로 해놓은 가격이 기준선인데, 첫 번째 기준선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다. 기본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보면 주도주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면은 특별 케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종목군들을 계속 끊임없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그 종목이 눈에 있고, 내가 설사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주도주를 눈에서 보는 습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승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구나,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이면서 변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거 같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이제 투자, 그러니까 정지에 들어가는데, 23만원이 가야 정지라 정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내일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좀 급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급격한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좀 급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자,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는 시간에 거의 5% 정도가 올랐는데 갭 뜨면은 조심하시고, 유한양의 오스코텍 밀리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많았는데요. 그 틈을 타서 신규주들이 연이틀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데, E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3월 18일 날 GTC, 즉 엔비디아의 이 GTC 행사에서 HBM3E12단과 함께 디지털 트윈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E8가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에 의해서는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런 일정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특별한 종목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치즈직이 지난 1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오는데, 이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봐줄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봐줄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다. 자,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종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는 아예 보지는 않고 종목군들만 볼게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 오늘 추가 상승을 좀 보인 이후에 좀 밀렸는데요.
추가 상승을 좀 하고 좀 밀렸는데요. 일단 고가권 영역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해 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보는 거는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군들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 구간에서 돌파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아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어떻게 눌리는지, 뭐 5일선 10일선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신고가를 친 상태에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죠. PBR이 은행 쪽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0.5 넘어가는 종목부터 해서 지금 하락이 좀 나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KB부금도 0.5 넘고 0.6 찍으니까 바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라 각각의 이런 PBR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0.86인데요. 이게 PBR이 1배가 되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해서 봐야 되겠죠. 뭐 코스피 우량주단에서는 LIG 넥스원이 좀 신고가를 친 거를 제외하면은 오늘 뭐 특별한 종목은 많이 없었고, 뭐 금양과 이수, 페타시스 두 가지 종목이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좀 큰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먼저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해서 매일같이 6천억대 거래대금이 연이틀 터졌기 때문에 뭐 조정을,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 빠지더라도 5일선이나 10일선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뭐 지지선 바탕으로 약간 봐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도 약간 좀 지저분한 게, 최근에 이 박스를 돌파해서 그렇지만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는 약간 좀 지저분한 흐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긴 음봉을 내려칠 때 거래가 실린다 하면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양은 4695 배터리 업계 최초 개발 성공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급격하게 올라왔는데요. 강력한 저항 구간이죠. 이 구간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우리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그 동네 대장주죠. 오늘 11선에서 정확히 시가에 지지를 하고 잘 반등이 나왔는데요. 강력했던 종목이고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사실 시가부터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중간에 많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오후장에 뭐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할지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끝내 이제 이거를 추천은 못 드렸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고 있다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매매 추천은 못 드렸고, 이거는 저 혼자만 좀 매매를 좀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돌파로 오후장에 종배 차원에서 좀 들어갔는데 추가로 좀 더 오르다가 올라서 한 4.5% 정도 수익에서 전량 매도했고, 뭐 나머지 물량은 시간 외에서 뭐 두 번째 타임에 그냥 전량 던지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내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가 개파락 이후에 이 내용이 좋으면은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그래서 내일까지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체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보면 한미반도체는 뭐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제 HBM에서 PSK 홀딩스라든지 뭐 크게 밀지는 않았고, 뭐 이오테크닉스 오늘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DIT가 오히려 좀 크게 밀리면서 좀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DIT를 뭐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배를 하고 뭐 일부만 좀 팔고, 다 팔지는 못했고 반트만 팔고 좀 봐야지 하다가 이게 좀 밀려서 추가 매수를 좀 한 거는 좀 덜어내고 좀 물려버렸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돌파, 사실 이걸 계획을 했을 때 장 초반에 돌파 실패하면은 빠르게 매도하고 청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는 매매가 좀 미흡하게 좀 끝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반도체 안에. 그리고 뭐 GST라든지 굉장히 강해요. 어제도 강했던 GST, 그 다음에 QRT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QRT는 굉장히 세게
갔기 때문에 조정 이런 갭 구간이라든지 갭을 메우는 자리 왔을 때는 뭐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 상황 봐서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켜보면서. 자, 그리고 오늘 뭐 DI가 뭐 새롭게 부상하면서 좀 올랐는데요. 옛날에 이거 싸이 아버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뭐 신규 HBM 관련된 종목이다 뭐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뭐 후발주자들 돌아간 느낌이어서 매매는 좀 안 했고요. 2차전지 엔캠 오늘 21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도 장 막판에 여기까지 밀리다가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좀 올라온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이 근처를 뭐 일시적으로 이탈을 시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후에 많이 밀리게 되면 저는 20만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 너무 싸게 팔아버려 가지고는 좀 아쉽고 아침에 이제 이거 4,100원에 좀 걸어 놨었는데요. 미 증시 이제 하락에 의해서 잡히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갭이 보이죠? 이 갭 메우기 들어가는 구간에 잘 매수는 잘 했는데 뭐 한 3%대 3점 몇 프로대에서 뭐 전량 매도는 했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 걸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종목이고 내일 바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갈릴 것 같은데요. 엔캠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는데 좀 세게 움직인다. 이 종목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잘 버티고 있죠. 큰 자금이 들어왔고 힘이 좋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기회로 조정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날 인터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라는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얘도 이제 장기간 박스권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해볼만 하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해볼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배터리 장비가 좀 좋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PNT 한번 매매는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PNT가 수주잔고가 2조가 넘을 거예요. 2조가 넘고 CIS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사실 오후장에 CIS와 PNT 두 종목을 고민하고 있다가 PNT를 좀 추천을 했는데 CIS가 날라가고 PNT가 좀 덜 날라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배는 뭐 PNT로 해서 일단 좀 들고 가고 있고요. 장비 쪽의 종목군들 보면은 여기도 뭐 장기 박스권 안에서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반등은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뭐 5만원 근처까지도 혹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윗꼬리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이 윗꼬리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정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NT는 어깨 1이기 때문에 어깨 1이고 수주잔고도 제일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충분히 추후에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못 가요. 지금 앞에 매물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분들이 잘 못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자, 오늘도 영상이 좀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뭐 따로 종목군들 많이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몇 개만 더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MUF 관련해서 이제 시그네틱스 한번 부각받고
좀 조정을 받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11선에서 반등하고 올라왔습니다. 뭐 다중바닥 더블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E8라는 종목이 어제 장 후반에 급등을 하다가 오늘 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걸 좀 끄집어 가지고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 회원님 중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침부터 이 종목 노래를 불렀는데 매매를 뒤늦게 해가지고 굉장히 후회가 좀 막심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뭐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반 팔고 추가 매수 더 해서 뭐 고점 근처니까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내일도 아마 좀 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이 신규주들의 움직이는 SP 소프트의 강세에 의해서 나머지 신규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한 영향도 있다. 즉 대장이 꺾였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SP 소프트가 만에 하나 이게 더 급등을 해서 정지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뭔가 변화가 생겨버린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신규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앤드림도 오늘 굉장히 좀 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최근 트렌드가 시가총액이 한 7천억만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공격적인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투자 경고가 풀리자마자 이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죠. 그 순간 탄력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크게 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오늘 거래도 좀 많이 터졌는데요. 뭐 내일 만약에 밀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아래 꼬리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딱 그 정도 선에서 뭐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돌파로 딱 들어가서 짧게 이제 한 4%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매매 이것저것 했는데 손절이 좀 은근히 좀 많았던 하루고요. 자잘자잘한 종목군들 손절 좀 많이 했던 것 같네요. SP소프트 보면서 왜 이걸 좀 들어가서 손절하고 우리 기술 투자를 봤어야 되는데 위지트를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볼까요? 뭐 일부 매도는 됐는데 약손절 정도 된 것 같고 컴투스 이것도 오후에 밥 먹고 와서 돌파다 생각해서 들어가서 얘도 한 3% 정도 거의 내동매매에 가깝습니다. 저도 오늘 종목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참 내동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매매하고 마무리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고 또 시장이 굉장히 쏠려서 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비싼 종목을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시장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